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해외 유입 환자 급증, 코로나19 대비 입국자 2주간 격리보다는 외국인 입국자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204개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오전 7시 현재 전 세계 78만 1634명의 확진자에 사망자가 3만 758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독일, 프랑스, 이란, 영국 순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의 호소가 나온 뒤에야 마지못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가부화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 의료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정부가 개방 방역의 한계를 인정한 셈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0일이 지나며 점차 의료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입국자 전원 격리 관찰은 일선 행정과 방역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 2100여 명의 의료진 중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121명이나 나왔고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3월 26일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 치료하기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 치료받으러 일부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감염원 차단이라는 방역 제1원칙은 도외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치료비와 숙박비까지 3월 말까지 대주었으니 의료 현장에서 이런 하소연이 나온 것입니다. 대한감염학회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월 2일 중국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지역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1월 26일부터 중국발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며 우리가 조치하면 상호주의가 작동된다며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에도 대정부 입장문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는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신천지에서 다수 환자가 나올 때는 신천지가 진원지인 양 왜곡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29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때문인지 청와대는 세계적 모범과 방역 성공을 자랑하지만 방역 체계는 과거 정부부터 해온 것이지 문정부 때 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 불평과 고통을 감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초기에 중국발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역사회의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대문을 사실상 열어둔 채 방역을 강화해봐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3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환자 9,661명 중 해외 유입 환자는 476명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1일 123명이었던 해외 유입 확진자가 8일 만에 4배로 증가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의무 격리한다는 대책은 기존보다는 강화됐지만 입국 금지가 아닌 2주 의무 격리여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2주간의 의무 격리가 아닌 한시적으로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자국민 우선을 중시하며 타 국가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181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3월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1개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147개국이고 격리 조치 14개국, 검역 강화 및 경고사항 등은 20개국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만 극단적 조치라고 합니다.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제한적 입국 금지 대신 2주간 의무 격리하는 것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의 가부화가 걱정되기도 하고 수용시설의 한계로 인한 국력과 세금 낭비가 우려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어르신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고 자칫 대량 감염자가 속출할 시 의료 붕괴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판단됩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타임즈 등 외신은 우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1월에 중국 본토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전면 거부하는 등 우한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과감하게 외국인 입국을 차단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확산되자 지난 19일부터 대만 국적이 없는 사람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25일부터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3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의 입국을 차단했고 공항 경유도 금지했습니다. 정부가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매스컴에서는 지금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당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은 잘못이 부각될까 봐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모두 똑똑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마저 3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한 무비자 체류 제도도 중단됩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3월 9일 0시를 기해 시행을 했습니다. 문 정부도 일본에는 바로 대응하여 9일 0시를 기해 90일 무비자 입국 조치를 잠정 중단하고 이미 일본인에게 발급했던 비자도 무효화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에게 취한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대응한 정부가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 중국의 같은 조치를 발표했을 때는 저희가 의심, 비과학, 비우호라고 반발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방역 원칙도 실종되었고 주권 국가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외교 원칙도 실종되었습니다. 문 정부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하루 자가격리 대상자가 최대 7,5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약 52,500명이 됩니다. 지자체가 현재 관리 중인 격리자도 14,000명이라고 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의료 가부화가 걱정됩니다. 문 정부는 뒷북 행정이 아닌 강력한 선제대응, 오락가락 행정이 아닌 일관되고 강화된 방역 체계를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